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서 어떤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하반기 이제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특히 여당 의원님들, 우리 야당 의원님들한 배려로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그렇게 배분이 되고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 결과는 집권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참패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을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민생이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는 중앙정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집행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발간하는 충남 경제 5월호에 실린 최근의 충남 경제 현황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와 반도체 중심의 고용 증가로 종합적인 경기 지수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전통 시장 등의 체감 경기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과실, 채소류, 신선식품 등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마디로 느끼는 도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의 민생 정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여튼 도민체전 기간에 해외에 나가셨는데요. 그만큼 어깨가 많이 무거우셨고 책임도 좀 막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다녀오셨는데요. 투자유치 협약이 2개사로부터 2억 5천만 불 유치하셨고 수출 상담을 약 833만 불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가 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다녀오신 소회 있으면 간단하게 도민들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또 대한민국 농업이 가야 될 그런 방향적인 측면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걸 얻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체코 헝가리에서는 저희 수출 상담회를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 그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 이 한류 문화를 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K-푸드라든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인기가 좋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보람된 그런 순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헝가리 경제차관님이시죠? 네. 맞죠? 네. 예. 근데 지사님 오른쪽 화면에 보면 지사님께서 넥타이를 풀어주시더라고요. 넥타이가 멋있다고 하시니까. 지사님 오늘 넥타이가 굉장히 멋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님 저렇게 넥타이를 풀어주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그래서 하반기에 2년 동안에는 의원님들께 넥타이 한 10명 정도는 풀어주셔가지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답을 왜 안 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선생님 총리 기용설이 나왔었습니다. 총리 제안 받으셨습니까?
제안 받았으면 내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 제안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저는 또 그리고 임기가 예. 임기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 임기가 뭐 몇 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면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는데 이거 임기가 반 가까이 남은 이 부분 그 무책임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남 도적을 잘 이끌어가라고 도지사를 선출을 한 거지. 뭐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디 초군이나 뭐 다른 길을 가라고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저도 뭐 지사님의 페북을 보지만 지사님께서 중앙 정치에 대한 발언을 가끔 하십니다. 저는 뭐 굉장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충남도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정치가로서 또 행정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자치단체장님 중에서 크게 이제 두 분이 많이 좀 하시는 걸로 봅니다. 지사님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과 또 바람을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대전일보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 세 번 나오는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나 더 큰 생각도 없다. 도지사라는 자리는 주어진 책무와 역할이 있다. 대통령 꿈을 꾼다든가 재선 3선을 생각하면 자기 소신과 철학대로 못 간다. 도민들 눈치 보고 언론인들한테 포장하고 인기 위주 인기 영합으로 가기 때문에 소신과 철학대로 갈 수 없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하반기 남은 2년 성과로서 도민들께 보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년 동안 이제 금방 세월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2년 거의 다 지나셨는데요. 제가 아는 충남 도정의 김태흠 지사님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정부로서 구조와 시스템을 약간 개선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모델을 만들고 싶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리브투게더 아니면 스마트팜, 농업 쪽에서는 그런 일들을 모델을 좀 삼으시려고 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사님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면에서 이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그 군사 1위라는 동네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것이 그 계곡수를 모아서 약 그곳이 18가구 정도가 있는데 18가구 중에서 반 10가구 정도가 지금 계곡수를 그대로 직수를 받아가지고 식수로 쓰고 있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이걸 그래서 물론 이 시군에서 사실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수도법 이주에 시장군수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충남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팀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우겠다 했는데 지사님이란 뭐 내년도까지 가겠습니까? 하반기에서라도 어떻게 이 그 계곡수를 쓴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도 아마 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해서 하반기라도 이 충남 도민들이 바로바로 좀 상수원 먹는 물에 대해서 책임 갖고 건강한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가구가 예. 거주 중인데 18가구가 지하수를 우물을 이제 파서 지하수를 쓰고 있고 4가구가 네. 이 관습에 따라서 이제 계곡수를 식수로 쓴다는 얘기를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지금 취한 게 당장 그 수질 오염 관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오늘 당장 보내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수질 검사를요.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동네에 지금 내년에 지금 이 상수도가 이 공사를 해서 내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 없이 하고 그 전에는 이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게 임시적으로 조치 취하면서 비단 과연 부여 이 한 곳만이실 거냐 그것도 한번 선생님 검토하셔서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예. 질문을 있다고 해서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각 시군과 협의해서 예. 파악한 거로는 뭐 여기밖에 좀 없다고 그러는데 예, 예. 좀 더 파악을 해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광역 먹거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먹거리가 2018년도 사실은 국비를 받으려고 185억의 예산을 계획을 했었죠. 도비, 군비, 도비하고 국비 확보해서 185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안에 유기농 센터가 오면서 사업이 좀 지지분하게 좀 딜레이 되면서 잘 추진이 안 됐었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번 사업이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재검토하는데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4개의 시군에 학교 급식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교 급식을 하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이거에 대한 대체 사업을 뭐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충남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 뵙고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공공기관이 충남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그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파워텍,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계열사까지 하면 그 존경하는 당진의 이철수 의원님께서도 현대제철의 그 밑에 하청기관까지 따지면 18,000명 정도 된다고 18,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튼 이 그 기관들의 공공급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지사님께서 이 기관들과 함께 MOU를 해주시고 그 충남도에서 공공급식을 납품하는 그래서 안정된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지사님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첫째는 이 동의를 한다고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여의 설치는 2018년도인가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군에 통합지원센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부여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가기는 가되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군에서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이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금 큰 틀 속에서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하고요. 예. 또 부여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또 거기다 더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뭔가 건립을 해서 좀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도 느낀 건데 제가 지금 250만 평 스마트팜을 하면서 청년농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이 청년농들이 들어오더라도 각자가 농사를 쳐서 각자가 이를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는 무척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집단화를 시켜서 그 집단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 전체를 유통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돼야 유통이나 판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걸 더 이번 절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우리하고 시스템은 좀 틀려요. 과거의 역사가 길드 이제 상인 길드들의 그런 조합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농업까지도 전복이 돼서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동네 하나가 한 10명이 됐든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또 이런 판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 우리도 이제 장목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어렵잖아요. 예. 수학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AI가 이제 그런 이제 대응을 이제 할 텐데 로봇 AI를 구매를 하는 것도 한 개인들 조그맣게 개인들 하는 사람들 같은 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인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런 수학을 하는 로봇이나 아니면은 AI 같은 이런 농자재도 구매하는데 그리고 또 활용을 하는데 유리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예. 선생님, 다만 저 기관에 대한 공공급식은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게 쌀이면 쌀, 한 품목씩 납품하기는 어렵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식부터 부식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군 급식센터와의 연결, 또 아니면 각 농협에 있는 조공과의 연결, 그런 연결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충남도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배려하셔서 한번 관심 갖게 지사님께서 지켜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 얘기하면요. 예. 뭐 지금 오한 형제들 이게 배달의 민족, 예. 오한 형제들 그다음에 또 CJ 프레시웨이 이런 데 같은 MOU도 좀 체결을 했고 예. 앞으로 이 식품 유통기업 큰 유통기업들 뭐 CJ 푸드빌이라든가 아니면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데하고도 MOU 체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기존 그 농업하는 부분에서 이제 판로가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판로 문제를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250만 평의 그런 스마트팜이 이루어지면 그 스마트팜에 나오는 그 생산물을 어떻게 유통 판매를 시킬 것인가 그걸 이 생산자한테는 맡기지 않고 저희가 좀 나서서 그러면 연결을 시키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지사님과의 이제 큰 틀만 말씀을 나누면 나머지는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 작은 틀들은 시국장들 그리고 과장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5월 16일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부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여 방문하셔서 아마도 제가 느꼈던 지사님의 생각은 백제의 고도인 부여가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백제의 고도인 부여를 활성화시킬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이 그래도 한옥마을을 통해서 사람도 유치하고 정주여권도 만들고 더 정착시키는 그런 것을 아마 계획을 하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그 구상을 간단하게 선생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대백제전을 작년에 치렀는데요. 그래서 벌써 이미 눈, 코, 입이 다 그려져 있는데 또 뭐 백몇십억이라는 큰 예산, 문화재 축제의 그런 예산은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한 그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이게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하고 부여하고가 이 백제의 고도라고 뭐 저도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교가가 백제의 고도 뭐 이런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는데 사실은 공주하고 부여 갔을 때 고도다운 그런 느낌이 제일 처음에 딱 방문을 하게 되면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고도라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이 한옥들도 줄비어 있고 또 일부는 또 과거에 그런 이 고도다운 그런 문화들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예. 다른 시군하고 똑같잖아요. 예. 다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머무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그 뭐 지역도 좀 뭐 협소하지만은 작지만은 와서 그 당일 그냥 두서너 시간 보고 떠나는 그러한 그 관광 도시가 돼서는 지역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한옥마을처럼 막연하게 한옥마을이 아니라 한옥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한옥 전통 시장들, 그 다음에 뭐 음식점들, 카페들, 그 다음에 뭐 숙소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또 민간인들이 사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조금 조화롭게 뭔가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을 만드는데 시스템도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비가 반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거의 전부 다 하고 도와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년 넘게 오면서 100억도 안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집 한 채 짓는데 10억씩 드는데 그러면 10년 넘게 1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한옥 한 10채 값 정도밖에 여기까지 그 지원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옥마을을 만들 수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옥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지금 그 한옥단지 조성에 대한 이 국비 부분을 지난 5월 달에 이 문화관광부 장관 만나가지고 지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백제 한옥 표준 모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본 구상은 끝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까지면은 이 한옥 표준 모델 개발까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여에는 뭐 한 1,300 가구 정도, 그 다음에 공주도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민에서 유치할 한옥, 그 다음에 외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의 한옥, 그걸 구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특히 주차에 대한 인프라를 좀 하셔야 상권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러니까 그 하겠습니다. 부여에 제가 가면서 느낀 게 이 롯데 그 들어가기 전 동네에 거기다가 보니까 이 노인회관 군 노인회관을 거기다 줬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들이 그 버스 타고 거기를 어떻게 가요, 거기를? 선생님 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한옥마을을 예.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데다가. 철저한 계획하에 먼 길을 10년, 20년 뒤를 보고 계획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데다 동의합니다. 한옥마을을 예, 선생님.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예. 어떻게 거기다가 그 노인들 노인회관을 짓고 거기다가 노인들 그 시설을 만들면 그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버스가 어떻게 가요? 거기? 여튼 그래서 차도 우리 없고. 부여군의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옮겨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의사님께서. 그건 예, 내가 볼 때 그래서 좀 예. 장기적으로 이게 노일 자리에 뭔가 놓여야 된다. 예. 저는 100% 동의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지사님 말씀. 예.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아시겠지만 이제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제 소하천으로 나뉘죠. 네. 지방하천은 도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지방하천의 사유지가 개인 용지들이 약 44,493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673만 평. 이게 평당 15만 원씩 따져보면 약 1조입니다. 1조. 물론 이제 그래서 어쩌면 하천법의 규정에 어떻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지방하천은.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이 법을 좀 바꿔서 이 지방하천에 대한 이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사님께서 이 법령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불용지가 보고를 받을 게 있습니다. 올해 618필지의 미불용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시설을 한 것이죠. 옹벽을 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한 것에 대한 이 미불용지가 618필지였었는데 올해 보상해 주는 게 16필지에서 601필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아마 이번에 알으셨는지 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센 지사님이시니까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해결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한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이 답변 이 부분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어제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내용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에 이제 기존 하천에서 홍순하고 뭐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이제 보수하고 이러면서 예. 이 사유지 같은 거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거의 보상 같은 거 안 해주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원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보니까 금년부터 지금 이 토지 이 매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17필지에서 16필지를 예. 올해 하고 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저 환경부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국가청만 지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이게 돼 있는데 지방하천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좀 하고요. 그렇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상황 봐서 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 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뒷받침해 예.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규칙이 있고 또 전남도가 조례가 있고 경기도도 기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이사님께서 좀 파악 좀 한번 해줘 보시고 네. 보고 받으시고 그건 조치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 좋습니다. 네. 충남교육청이 유튜브에 게시한 2024년도 충남교육 5대 정책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5가지 정책의 다양한 영상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로 보다가 동영상으로 보니 정책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보니까 약 1,900회에 불과했습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충남교육청 채널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홍보 영상이 무려 1,200개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이 유튜브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조회수는 실망스럽습니다. 대부분이 100회에서 200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였을 텐데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꼭 알아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동영상이라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충남교육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째 달려오시는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삼선 이제 2년 마지막 남겨놓으셨고요. 더 하시고 싶어도 이제 못 하시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무리 2년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도의에 들어와서 교육에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게 교육 부분에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물론 뒤에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또 역사에 그 평가는 이제 훗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고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도 거기에는 합당한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례안이 저희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 현재 이제 대법원에 이제 계류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도 이 보면 여러 가지 후속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후속은 아니지만 이 판례에 대한 후속은 아니지만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수립되는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도에도 폐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폐지가 된다는 조건,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정확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예? 기존에 해왔던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면 7월 10일 제4회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통해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학생 인권과 교권을 포함한 교육 공동체 인권 증진에 관한 그런 인권 친화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학교 문화를 건전하게 끌어가는 방안을 학생들하고 모색하는 이런 것들도 하게 되겠고요. 예? 아직은 상정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폐지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갑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등의 관련 헌법 등을 포함해서 사무법령에 따라서 학생의 인권 보호나 또는 정진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은 제출을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준비해 줄 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결산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을질 갑질 해가지고 요즘 아주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뜨겁게 달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질의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예? 저희가 조례 이런 거 나오면은 취지만 듣죠. 이번에도 19개인가 되는데 예? 그 조례 조항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제 살펴보지 못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꼼꼼하게 더 네. 살피셔서 이런 논쟁이 좀 없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쓰였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정질에서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게 적정 규모 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이다. 다만 이것이 지금 학부모 동의 60%에 대해서 견주는 이걸 폐지를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교육감 거기 동의하시죠? 60% 기존에 유지해왔던 그건 예. 지키는데 다만 전교생이 초등학교에 10명도 안 되는 예, 경우 예. 한 학년에 1명이거나 2명이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 또 의견을 다시 묻는 그런 예.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의 좀 아쉬운 점이 네.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학교 추진 지역 협의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그 서울시는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뭐 밑에 이제 그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조례나 규칙도 없고 마찬가지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자체도 조례를 안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행정 예고도 안 하고 그렇게 급하게 굉장히 추진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 교실에서 정성을 다하겠다라는 이 교육감님의 이 교육 방침과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렇진 않고요. 예.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136개 면이 충남 도내에 있는데 예?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없는 데가 11군데입니다. 8%가 넘고 있고요. 엊그제 대통령께서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 또 범국가 총력 대응이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 2030년 지금부터 6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5년 반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보다 41.6%가 줄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 3년 뒤에 준비하면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제 뒤를 이어서 일을 하시든 또 어떤 공무원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시든 간에 대단히 급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가을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고 작년 1, 2월 달에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교육청 내부에서 거르고 작년 봄서부터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논의를 했고 작년 가을에 지역에 이제 처음 내놓으면서 시군 의원님들, 시도 의원님들, 희망하는 분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했는데 들은 지역이 많지 시도위원님들 희망 안 했습니다. 저는 뭐 듣지도 예, 못하고 했으니까. 의원님도 부르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예. 작년 9월에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튼 하셨잖아요. 교육감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네네. 당연히 그래서- 아이가 줄고 하는 데서 적정 규모를 시켜야 된다. 동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그것이 교육감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정책과는 조금 좀 달라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책 전환을 더 하는데 이상 그 과정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교원단체, 그다음 학부모, 지역 공청회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거예요. 응. 지금 5월 하순부터 6월 5일까지 교원단체이든 학교이든 그냥 지역청이든 공문으로 지금 그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해놓고 받는 의견과 예. 계획하기 전에 받는 의견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만들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계획과 우리가 다이가 만들었으니까 니네 의견 있으면 제시해.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8월부터 지역에서 의견을 듣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 들은 어떻게 의견을 뭘로 들었습니까? 지역에서? 지역청마다 했어요. 예? 지역청마다 했는데 예? 그 범위가 달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 4, 5월 달에
시군 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정책 설명회 그리고 교육재정 설명회 때도 이 이야기들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오신 분들이 이제 몇천 명이 그러니까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전체적으로 네네. 이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지난 국무장 개편 당시에는 행정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행정 예고 안 했잖아요. 저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이게 저 시한인데 행정 예고를 그러니까 할 수가 충분히 없죠. 하고 1년 또 듣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아니, 행정 예고의 시간은 지났고 다만 이제 의견 절차를 6월 이 5일까지 지금 계획에 대해서 의견 절차를 듣는 것이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죠. 교육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6월 5일까지 수합한 공문으로 정리한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예. 정립 분석 중이고 예. 7월 달에 다시 설명회 이런 등 절차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최종 시행안을 내놓을 거예요. 여튼 아직 굉장히 시행안이 아니고 이 계획을 만드는 데 예시안을 있어서 내놓은 겁니다.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 수렴 이제 들어오니까 의견 수렴 더 잘 받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면 좀 더 수정을 하더라도 좀 더 늦게 하더라도 예, 지금 그렇게 이렇게 부서 중에도 부서끼리도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를 7월까지 다 설명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 예. 네. 그렇게 좀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역에서 그 예. 의원회에 한번 같이 들어오시면 너무 저는 못 갑니다.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학교에 대한 적정 규모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학부모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적정 규모 시범 학교를 한번 만들어서 농촌에서 지금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방과후거든요. 방과후에 대한 지역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 시범 학교를 딱딱 만들면 그 학교가 정말 방과후가 잘 된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학부모들이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적정 규모 학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제안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범학교를 한번 지역별로 특히 농촌에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집중적으로 도교육청이 한번 관리하고 프로그램부터 강사까지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 안 되는 학교들 자연적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기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걸로 제한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그것도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시도해본 교육청이 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요? 예. 충남도 한번 해보시죠. 전혀 저는 좀 실패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 정책에 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교육감 2년 남은 기간 더 마무리 좀 잘 하셔서 충남 교육 더 보람되게 그렇게 교육감님의 가치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수고하셨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자료 들어가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일 후면 민선 8기 충남 도정이 반환점을 맞습니다.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달려온 김태흠 지사님의 호가 임기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반환점에 꽤 큰 의미를 둡니다. 지나온 절반을 돌아보고 남은 절반을 더 잘 해보라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환점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약점이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15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지난 2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3차례 연임하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남다른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도록 그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제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의 끝이 세운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경륜과 지혜로 의미 있는 성과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